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15살 아이가 세계 최고 명문 하버드 대학 강의실에 서 있는 모습을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아이를 바라보는 60대 석학 교수의 눈빛에 가득한 냉소와 불신입니다. 이걸 풀 수 있으면 인정하겠다. 교수는 10년간 아무도 풀지 못한 수학 난제를 칠판에 적으며 비웃었죠. 과연 이 어린 소녀는 세계적인 수학자들도 포기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몇 달 후 300명의 세계적 석학들 앞에서 그 교수가 고개를 숙이며 고백합니다. 그녀를 가르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배운 건 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나이와 편견을 뛰어넘은 한 천재 소녀의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소중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이지훈이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 강의실. 문을 열었을 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20여 명의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작은 체구의 동양인 소녀는 유난히 눈에 띄었죠. 강의실 뒤편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저 애가 소문으로 듣던 특별 교환 학생인가 봐. 진짜 어려 보이네. 또 다른 학생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15살이라던데. 우리 대학원 수업을 따라올 수 있을까? 지우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침착하게 맨 앞자리로 걸어갔어요.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 아버지가 당부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아, 거기 가서는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잊지 마라.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배울 게 많은 곳이란다. 강의실 앞문이 다시 열리며 존슨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이 세계적인 수학자는 하버드에서 3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쳐온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교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학생들을 훑어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훈에게 머물렀을 때 미세하게 눈썹이 올라갔어요. 존슨 교수의 첫인상은 냉정했습니다. 아이를 대학원에 보내다니. 요즘 학교도 참 별걸 다 받아주는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평생 엘리트 교육만 받아온 그에게 15살 학생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늘은 위상수학의 심화 과정을 다루겠습니다. 존슨 교수가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적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일제히 노트를 꺼내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훈도 분필 소리에 맞춰 노트에 수식을 옮겨 적었죠. 1시간가량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교수는 몇 차례 지훈을 힐끗힐끗 바라봤습니다. 과연 이해나 하고 있는 건가? 교수의 의심 어린 시선이었어요. 강의가 중반에 접어들 무렵 존슨 교수가 갑자기 칠판에 새로운 문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봅시다. 교수의 목소리에 미묘한 냉소가 섞여 있었어요. 학생들이 일제히 칠판을 바라봤죠. 복잡한 수식과 기호들이 빼곡하게 채워진 고난도 위상수학 문제였습니다. 대학원생들조차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이걸 풀 수 있으면 인정하겠습니다. 존슨 교수가 분필을 내려놓으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강의실이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 모두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챘죠. 교수가 지훈을 시험하려는 거였어요. 지은 양. 교수의 시선이 지훈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일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어요. 앞으로 나와서 이 문제를 풀어보시오.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죠. 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칠판 앞에 서자 작은 체구 때문에 더욱 어려 보였어요. 뒷자리에 앉은 한 학생이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시간 제한은 30분입니다. 존슨 교수가 시계를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평소 이런 문제는 1시간 정도 주는데 의도적으로 짧게 준 거였죠.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일부러 어렵게 내려는 것 같은데.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퍼져나갔지만 교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우는 칠판에 적힌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내려갔어요. 손에 든 분필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배우러 왔어. 당황하지 말자. 지훈이 속으로 되뇌었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0분, 20분. 강의실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어요. 지훈은 여전히 칠판 앞에 서서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분필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답을 찾으려 애썼지만 쉽게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죠. 역시 못 푸나 봐. 그럴 줄 알았어.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한계가 있지. 근데 포기하지는 않네. 대단한 의지력이야.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안쓰러워하고 어떤 이는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모두가 궁금해했어요. 과연 이 어린 소녀가 해낼 수 있을까? 30분이 다 되어갈 무렵 존슨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예상했던 결과였죠. 역시 아직 아이일 뿐이군요. 교수의 목소리에는 묘한 만족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의실 여기저기서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우는 좌절하거나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를 펼치고 뭔가를 적기 시작했죠. 옆자리 학생이 고개를 기울이며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뭘 적고 있는 거지? 혹시 답을 생각해낸 건가? 설마. 학생들 사이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지훈의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보통 학생들이라면 창피해하거나 낙담하는 모습을 보였을 텐데 지훈은 오히려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존슨 교수도 이 모습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저 아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건가? 교수는 속으로 의아해했지만 겉으로는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이 문제의 해법을 연구해 오시기 바랍니다. 교수가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잠시 멈춘 후 덧붙였죠. 물론 지은 양은 예외겠지만요. 이 말에 또다시 강의실에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노트에 뭔가를 적어 내려갔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챙기면서도 지훈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학생들이 많았죠. 그런데 지훈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노트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다가왔어요. 지훈, 괜찮아?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 미소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좌절이 아니라 도전 의식으로 가득한 눈빛이었죠. 정말 신기한 애네. 저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다니. 복도로 나간 학생들이 계속 지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 같으면 창피해서 못 견뎠을 텐데.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학생들의 반응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호기심 어린 시선에서 약간의 존경심이 섞이기 시작한 거였죠. 강의실에 혼자 남은 지우는 칠판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교수가 적어놓은 복잡한 수식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칠판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접근법이 있을 거야. 지훈의 눈빛에는 포기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더 큰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노트에 적어둔 내용을 다시 펼쳐보며 문제의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지훈은 기숙사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와이드너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하버드의 상징과도 같은 이 거대한 도서관은 24시간 개방되어 밤을 새우는 학생들이 많았죠. 지훈은 수학과 서적이 모여있는 코너로 곧장 향했어요.
서가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필요한 책들을 하나씩 골라냈습니다. 위상수학 관련 전문 서적, 고급 대수학 교재, 그리고 최신 논문집까지. 어느새 지훈의 팔에는 수십 권의 두꺼운 책들이 쌓여 있었어요. 빈 책상을 찾아 자리를 잡은 지훈은 첫 번째 책을 펼쳤습니다. 시계는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오늘 밤은 잠 못 자겠네. 지훈은 각오를 다지며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고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서관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10시, 11시. 하나둘 자리를 뜨는 학생들이 늘어났죠.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갈 무렵 같은 수학과 대학원생 한 명이 커피를 마시러 나오다가 지훈을 발견했어요. 저기 지훈이 있네. 그 학생은 놀란 표정으로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공부하고 있어? 벌써 5시간째잖아. 진짜 대단한데. 낮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두 학생은 멀리서 지훈을 바라보며 감탄했죠. 수십 권의 책에 파묻혀 열심히 노트에 뭔가를 적어 내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지훈은 잠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캠퍼스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끔 순찰하는 경비원의 손전등 불빛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지훈은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죠. 목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조금만 더 하자.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 지훈은 다시 책에 집중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수적 위상학에 관한 고급 논문을 펼쳤어요. 3시, 4시.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노트 한 권이 거의 다 채워질 정도로 많은 내용을 정리했죠. 수식, 그래프, 도형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지훈의 눈에는 점점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면 어떨까? 한국에서 배웠던 동양적 수학 사고방식이 떠올랐어요. 서양의 논리적이고 직선적인 접근법과는 다른 좀 더 유연하고 포괄적인 방법 말이죠. 새벽 5시가 되었을 때 드디어 지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 작은 탄성이 조용한 도서관에 울려 퍼졌어요. 지훈은 노트에 새로운 수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위상수학적 접근이 아니라 대수적 위상학의 관점에서 문제를 재해석하는 방법이었죠. 호몰로지 군의 성질을 이용하면 문제의 핵심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도서관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지훈은 밤새 작성한 노트를 천천히 넘겨보며 확인했죠. 이게 맞아. 이 방법으로 접근하면 풀 수 있어. 확신이 생겼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한 해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올바른 방향을 찾은 것만은 확실했어요. 아침 8시 도서관을 나오는 지훈을 한 학생이 목격했습니다. 저거 지훈 아니야? 지금 나오는 거 봐. 설마 밤새 거기 있었던 건 아니겠지? 가방이랑 책 봐. 진짜 밤샘한 것 같은데? 이 소문은 아침 식사 시간 동안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카페테리아에서 식사하던 학생들이 수군거렸죠. 들었어? 지훈이 도서관에서 밤새웠대. 어제 교수님한테 그런 일 당하고도 대단한 의지력이네. 나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수학과 대학원생들 사이에서는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젯밤 새벽 2시쯤 봤는데 수십 권의 책에 파묻혀 있더라. 전문 서적들이었어. 위상수학 관련된 것들. 정말 문제 풀려고 밤새 연구한 거네. 학생들의 시선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호기심에서 점차 존경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다음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훈이 강의실에 들어왔을 때 이미 평소보다 많은 학생들이 와 있었어요. 벌써 다들 와 있네. 오늘은 뭔가 다를 것 같은데. 지훈이 표정 봐.
뭔가 찾은 것 같아. 학생들은 지훈의 모든 표정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제와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 보였거든요. 지훈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걸음걸이도 당당했어요. 존슨 교수가 들어왔을 때도 강의실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다들 일찍 왔지? 교수도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어요. 학생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유난히 조용했죠. 교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훈에게 잠시 머물렀어요. 밤새 도서관에 있었다던데. 설마 정말 뭔가 찾았을까? 교수도 소문을 들었던 거죠. 어제 문제 누가 풀어봤나요? 존슨 교수가 물었을 때 강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지훈에게 향했어요.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과연 지훈이 손을 들 것인가? 몇 초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지훈은 노트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교수는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죠. 교수님. 드디어 지훈이 손을 들었습니다. 강의실에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오, 정말 대박. 설마 진짜? 학생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였죠. 존슨 교수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네, 지은 양. 뭔가 질문이 있나요? 교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냉정함이 묻어 있었어요.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답을 찾았습니다. 강의실이 순간 술렁거렸어요. 정말이요? 우와, 진짜 풀었다는 거야? 믿을 수 없는데. 학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존슨 교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하루 만에? 그것도 15살 아이가. 교수는 속으로 의아해했지만 겉으로는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했죠. 그렇다면 나와서 설명해 보시오. 교수의 말에는 여전히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이 칠판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이번에는 어제와 달리 망설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확신에 찬 걸음걸이였죠. 분필을 집어들고 칠판을 향했어요. 먼저 기존의 접근법이 아닌 대수적 위상학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지훈의 첫 마디부터 학생들이 놀랐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네. 우리가 생각 못했던 방법이야. 이거 정말 신선한 아이디어인데? 지훈의 설명이 시작되자 강의실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분필이 칠판을 가로지르며 수식을 적어 나갔죠. 하나하나의 단계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호몰로지 군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 특이점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지훈이 칠판에 복잡한 도형을 그리며 설명했어요. 존슨 교수의 표정도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야. 제대로 된 이론적 근거가 있어. 앞자리에 앉은 박사과정 학생이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은데. 완전히 새로운 방법론이야. 맞아.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학생들도 하나둘 지훈의 논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죠. 칠판에 적히는 수식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여기서 핵심은 기존의 유클리드 기하학적 관점을 버리고 위상 공간의 본질적 특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15분, 20분. 지훈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참석자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회의적이던 시선이 점차 감탄으로 바뀌어 갔죠. 그리고 이 공식을 변형하면 지훈이 마지막 계산을 완료하자 칠판에는 완벽한 해답이 나타났습니다. 강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칠판을 응시했죠. 정말로 풀어낸 거였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던 박사과정 학생이 먼저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브라보! 정말 대단해. 그의 박수를 시작으로 강의실 전체에서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와,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완전히 혁신적인 접근이야. 15살이 이걸 해내다니.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순수한 감탄과 존경심이 가득했죠. 하지만 존슨 교수만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교수는 천천히 일어나 칠판으로 다가갔습니다. 지훈이 적어놓은 수식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교수는 계속해서 수식을 확인했어요.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며 검증하고 있었죠. 마침내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연일 뿐입니다.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강의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죠. 한번 운 좋게 풀었다고 해서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수의 말에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교수님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저 정도면 충분히 인정할 만한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지?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지훈은 실망했지만 차분했습니다. 진정한 인정을 받으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천천히 자리로 돌아가며 지훈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괜찮아.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야. 계속 보여드리면 돼. 수업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지훈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한 학생이 감탄하며 물었죠. 나한테도 좀 가르쳐 줄래? 그 접근법 정말 신선했어. 또 다른 학생이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지훈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같이 공부해요. 저도 배울 게 많아서요. 지훈의 겸손한 태도에 학생들은 더욱 호감을 느꼈죠.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저 나이에 저런 마음가짐이라니. 교수님이 인정 안 하셔도 우리는 인정해. 학생들 사이에서 지훈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지훈은 매일 성실하게 수업에 참석하고 과제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교수가 내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내며 실력을 증명해 나갔죠. 하지만 존슨 교수는 여전히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지훈이 아무리 잘해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를 진짜 시험해 봐야겠어. 교수는 속으로 결심했죠. 그러던 어느 날 존슨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서며 평소와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을 계획한 듯한 얼굴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교수의 말에 학생들이 긴장했죠. 교수는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가 분필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복잡한 수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어려운 내용이었죠. 칠판 한 면이 가득 찰 때까지 교수는 계속 수식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학생들은 점점 놀란 표정이 되어갔어요. 이건 뭐야? 본 적도 없는 형태인데.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작은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마침내 교수가 분필을 내려놓으며 학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10년간 이 연구실의 숙제였습니다. 교수의 말에 강의실이 순간 술렁거렸어요. 뭐라고? 10년간 못 푼 문제. 그걸 우리한테 내신다고? 학생들이 경악했습니다. 박사과정 학생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이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희 수준에. 하지만 교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이 문제를 내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존슨 교수의 시선이 지훈에게 고정되었어요.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도 그 시선을 따라 지훈을 바라봤죠.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고차원 다양체에 관한 이 문제는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도 접근하기 어려운 최고 난도입니다. 교수가 천천히 말했어요. 리만 기하학과 미분 이상 수학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죠. 세계의 많은 수학자들이 도전했지만 아직 완전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이건 우리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문제잖아. 박사들도 못 푼 걸 우리한테 내다니. 하지만 교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은 양. 교수가 직접적으로 지훈을 지목했어요. 만약 당신이 정말 실력이 있다면 이 문제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도전적인 어조였죠.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어요. 이번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10년간 아무도 못 푼 문제라니. 지훈이 해낼 수 있을까? 학생들 사이에서 걱정 섞인 속삭임이 오갔죠. 어떤 학생들은 교수가 너무 심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어떤 학생들은 긴장된 얼굴로 지훈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지훈은 한동안 칠판을 바라봤어요. 복잡하고 방대한 수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선명해졌죠. 배우러 왔다고 했잖아. 어려운 게 당연해. 지훈은 속으로 되뇌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지훈의 확신에 찬 대답에 강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정말 한다고? 대단한 용기네. 근데 정말 가능할까?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존슨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번에는 분명히 한계를 보일 거야. 교수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기한은 2달입니다. 중간 보고는 1달 후에 하도록 하죠. 교수가 덧붙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지훈 곁에 머물렀죠. 지훈, 정말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학생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지훈은 고마움을 느꼈어요. 괜찮아요. 최선을 다해 볼게요. 지훈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되고 있었죠. 10년간 못 푼 문제라니. 정말 엄청난 도전이네. 그날부터 지훈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수업이 끝나면 곧장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관련 논문들을 찾아 읽고 세계 각국의 수학자들이 시도했던 접근법들을 연구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문제의 난이도를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렵네.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막막해. 처음으로 좌절감 같은 걸 느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학교 전체가 이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들었어? 지훈이 10년 숙제에 도전한대. 교수님이 일부러 어렵게 낸 것 같던데.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복도에서, 카페테리아에서, 도서관에서 학생들은 계속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3주가 지나갈 무렵 지훈은 처음으로 진짜 한계를 느꼈어요. 밤늦게 도서관 구석 자리에서 지훈은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려워. 15살 소녀에게는 너무 버거운 도전이었죠. 그때 같은 수학과 선배가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힘들어?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괜찮아요. 지훈이 고개를 들며 억지로 웃었죠. 무리하지 마. 그 문제는 박사들도 못 푼 거야. 선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도전하는 모습 자체가 대단해. 우리 모두 응원하고 있어. 선배의 말에 지훈은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지훈에게 다가와 도움을 제안한 거예요. 내가 관련 논문 좀 찾아볼게. 이 부분은 내가 좀 아니까 같이 보자. 우리 스터디 그룹 만들까?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던 학생들의 시선이 이제는 진심 어린 응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힘들어하는 걸 처음 봐. 그동안 얼마나 무리했을까? 우리도 뭔가 도와줄 수 있을 텐데. 학생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지훈을 돕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박사과정 학생 셋이 함께 최신 논문들을 모아 정리해서 지훈에게 전달했어요. 이거 도움될 것 같아서 찾아봤어. 유럽 수학자들이 시도했던 접근법들이야. 지훈은 그런 도움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이런 자료들 찾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훈에게 큰 힘이 되었죠. 하지만 문제 자체는 여전히 어려웠어요. 4주가 지나고 한 달이 다가왔습니다. 중간 보고 시점이 코앞이었죠. 지훈은 여전히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중간 보고에서 아무것도 보여드릴 게 없겠어.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어느 날 밤 지훈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아버지의 수학 노트였어요. 아버지도 젊은 시절 수학자를 꿈꿨었죠. 비록 그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수학에 대한 열정만큼은 지훈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노트를 천천히 넘기던 지훈의 눈이 한 구절에 멈췄어요. 틀린 길도 결국 길이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라.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지금 내가 시도하는 모든 방법들이 나중에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거야. 지훈은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문제 자체가 잘못 설정된 건 아닐까? 기존의 모든 접근법이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면 아예 문제를 다르게 해석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문제를 재정의한다. 완전히 새로운 발상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다른 학생들에게 퍼지자 큰 화제가 되었어요. 지훈이 문제를 재정의한다고?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네. 그런 발상을 어떻게 했지? 이번엔 정말 해낼 수도 있겠어. 학생들의 기대감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지훈은 문제의 전제 조건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기존 수학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가정들을 의심해보자. 이런 접근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혁신적일 수 있었죠.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연구한 끝에 지훈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 특이점들이 무작위가 아니라 특정한 규칙을 따르고 있어. 기존 연구자들이 놓쳤던 미묘한 연결고리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게 실마리일 수도 있어. 지훈은 흥분을 억누르며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니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중간 보고 일주일 전 지훈은 도서관에서 한 박사 과정 학생을 만났습니다. 지훈아, 중간 보고 준비는 어때?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죠.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정말? 어떤 접근법이야? 학생이 눈을 빛내며 물었어요. 지훈은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학생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죠. 잠깐, 이거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인데? 박사과정 학생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문제를 재정의한다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완전히 새로운 수학 분야를 여는 거잖아.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더 검증이 필요해요. 지훈이 겸손하게 답했지만 내심으로는 자신감이 생기고 있었어요. 이거 교수님께 보여드려야 해. 정말 대단한 발견일 수도 있어. 학생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죠. 그날 밤 지훈은 중간 보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간의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기존 접근법의 한계 분석, 새로운 관점의 제시, 그리고 초기 발견 내용까지. 아직 완전한 해답은 아니었지만 명확한 방향성은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밤새 작업을 하다 보니 어느새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지훈은 완성된 자료를 천천히 검토했죠. 이 정도면 진전이 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거야. 중간 보고 당일이 되었습니다. 세미나실에는 존슨 교수와 몇몇 다른 교수들,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평소 중간 보고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지훈의 도전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였죠. 모두들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지훈이 발표 보러 온 거지. 뭔가 대단한 걸 발견했다던데.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훈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 달간의 연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용은 확실했죠. 먼저 기존 10년간의 접근법들을 분석했습니다. 지훈이 화면에 자료를 띄웠어요. 세계 각국 수학자들이 시도했던 다양한 방법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접근법이 같은 지점에서 막힌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한 분석이었죠. 그래서 저는 문제 자체를 재정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훈의 말에 세미나실이 술렁거렸어요. 문제를 재정의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지? 교수들조차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기존 전제 조건들 중 일부가 문제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지훈은 자신이 발견한 패턴을 보여줬죠. 이 특이점들이 실은 무작위가 아니라 특정한 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훈이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복잡해 보이던 점들이 일정한 규칙을 따라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한 교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집중했어요. 흥미롭군요. 계속해 보세요. 지훈의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참석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단순한 중간 보고가 아니었죠. 새로운 이론의 씨앗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30분간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존슨 교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양,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뭔가가 있었죠. 이 대칭성이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까? 아직 일부 예외 케이스를 검증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지훈이 자신 있게 답했어요. 다른 교수들도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접근법을 다른 유사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몇 가지 관련 문제에 시험적으로 적용해 봤는데 유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훈의 답변에 참석자들이 놀라워했죠. 한 달 만에 이 정도 진전을 이뤄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중간 보고가 끝난 후 세미나실에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접근이네요. 한 교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 달 만에 이런 진전을 이루다니. 존슨 교수는 침묵했지만 표정이 전보다 부드러워진 게 느껴졌죠. 지훈이 제시한 새로운 관점이 그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뭔가를 찾아낸 건가? 그 교수는 속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여러 교수들이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이 기대되는군요. 계속 이 방향으로 연구하세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격려의 말들이 쏟아졌죠. 학생들도 흥분한 표정으로 지훈을 둘러쌌어요. 진짜 대박이야. 교수님들 표정 봤어? 완전히 인정받은 것 같던데. 지훈은 그런 반응들에 조금은 안도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기숙사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중간 보고는 잘 넘겼어.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야.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한 해답을 찾아야 했죠. 지훈은 노트를 펼치고 다시 연구에 몰두했어요. 이번에는 자신이 발견한 대칭성을 더욱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이 패턴이 왜 나타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 해. 다음 날부터 지훈의 연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간 보고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죠. 매일 아침 일찍 도서관에 가서 밤늦게까지 연구했어요. 이제는 여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지훈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 논문 내가 찾던 거 맞지?
유럽 학회지에서 최신 자료 구했어. 같이 토론할까? 학생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죠. 특히 박사과정 학생 몇 명은 지훈과 정기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우리도 배우는 게 많아. 지훈이 보는 관점이 정말 신선해. 같이 연구하니까 재미있어. 나이는 달랐지만 수학에 대한 열정만큼은 똑같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전체 수학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서로 돕고 배우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죠. 5주가 지났을 때 지우는 중요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이거야. 도서관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옆에 앉아있던 학생이 놀라서 돌아봤죠. 무슨 일이야? 대칭성의 근본 원인을 찾았어요. 지훈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몰로지 군의 특정 성질과 위상 공간의 본질적 특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답을 찾은 거였어요. 이 발견은 곧 다른 학생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지훈이 핵심을 찾았대. 정말? 이번엔 진짜 해낼 것 같아. 기대감이 다시 한번 고조되었죠. 지훈은 이 발견을 바탕으로 완전한 이론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전체 그림이 선명해졌습니다. 이제 보여. 전체 구조가 드러나고 있어. 지훈의 가슴이 뛰었죠. 6주째가 되었을 때 소문이 학교 밖으로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에 천재 소녀가 있다던데. 10년 숙제를 풀고 있다고. 15살이라니 믿기지 않아. 다른 대학의 수학자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몇몇 교수들은 존슨 교수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학생의 연구가 정말 그렇게 획기적입니까? 논문이 나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존슨 교수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요. 지훈의 중간 보고 자료를 여러 번 검토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길을 찾아낸 것 같군. 교수는 속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 완전한 해답을 보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켜봐야겠어. 교수는 조용히 지훈의 진행 상황을 주시했어요. 7주째 지훈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론의 전체 구조가 완성되었고 이제 세부적인 검증만 남았죠. 정말 끝이 보여. 지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지막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지훈은 더욱 신중하게 모든 부분을 검토했어요. 함께 연구하던 박사과정 학생들도 긴장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지훈이 정말 해내는 거야.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있는 거네. 학생들은 지훈의 연구를 돕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비록 자신들이 직접 문제를 푼 건 아니었지만 이 과정에 함께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죠. 나중에 손주들한테 자랑할 수 있겠어. 한 학생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마침내 8주째가 되었어요. 2달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마지막 검증을 완료했어요. 이제 됐어. 완벽해. 모든 부분이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예외 케이스도 모두 설명할 수 있었죠. 지훈은 최종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완성된 논문을 보며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네. 힘들었지만 보람찬 시간이었어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지훈은 논문을 봉투에 넣고 존슨 교수의 연구실로 향했죠.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교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교수 연구실 문 앞에 섰을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용기를 내어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존슨 교수가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지은 양 무슨 일입니까? 교수님 과제를 완성했습니다. 지훈이 봉투를 내밀며 말했어요.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교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교수는 천천히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두께감이 상당했죠. 완전한 해답입니까? 네, 모든 케이스를 다 검증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수는 잠시 논문을 훑어봤습니다. 목차만 봐도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했는지 알 수 있었죠. 대단하군요. 교수가 중얼거렸어요. 공개 발표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봤어요. 15살 소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정말 이 아이가 10년 숙제를 풀었단 말인가? 믿기 어려웠지만 논문의 두께와 지훈의 확신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교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다음 주 대형 세미나에서 발표하시오. 제가 다른 대학 교수들에게도 알리겠습니다. 교수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뭔가가 있었죠. 존중의 뉘앙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교수 연구실을 나오며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발표 준비를 해야 했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발표 일주일 전부터 하버드 수학과는 완전히 들썩였어요. 다음 주 세미나에 지훈이 발표한대. 10년 숙제를 정말 풀었다는 거야? 세계 각국에서 교수들이 온다던데. 복도와 카페테리아는 이 이야기로 가득했죠. 소문은 스탠포드, 예일, 프린스턴까지 퍼져나가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석 신청을 했습니다. 학과 사무실은 갑작스러운 참석 신청 러시로 난리가 났어요. 이번 주 세미나 신청자가 200명을 넘었어요. 평소에는 30명도 안 되는데 어떡하죠? 담당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학과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세미나 장소를 더 큰 홀로 옮기세요. 이건 정말 특별한 경우니까. 학과장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15살 소녀가 10년 숙제를 풀었다는 것 자체가 학계의 역사가 될 만한 일이었죠. 스탠포드 수학과 학과장도 온다고 하고 예일대 교수들도 단체로 온다더라. 심지어 유럽에서도 몇 명 온다고 해. 학생들 사이에서 흥분된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런 관심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보통 대학원생 세미나에는 같은 학교 사람들만 오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죠. 전 세계 수학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발표 준비에 몰두했어요. 함께 연구하던 선배들이 도와줬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쉽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프를 하나 더 추가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야. 질문 예상해서 답변 준비해둬. 선배들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죠. 지훈은 발표 자료를 수없이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발표 사흘 전 지훈은 선배들 앞에서 리허설을 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지훈이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죠. 선배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1시간의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완벽해. 이 정도면 충분히 설득력 있어. 자신감 가져도 돼. 선배들의 격려에 지훈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긴장은 계속되었어요. 지훈아, 부담스럽지 않아? 선배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 떨리긴 해요. 지훈이 솔직하게 답했죠. 하지만 제가 찾은 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2달 동안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지훈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선배들은 그런 지훈을 보며 감동했어요. 15살 나이에 이런 배짱과 열정을 가지다니 놀라운 일이었죠. 발표 이틀 전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의 10년 숙제를 한국 소녀가 풀었다. 15살이라니 믿기지 않는다. 새로운 수학 이론을 만들었다는데. 기사 제목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수학계의 신데렐라, 한국의 천재 소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 지훈.
언론의 관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존슨 교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지훈이 제출한 논문을 밤새 검토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어요. 정말로 새로운 접근법이야. 자신이 10년간 풀지 못했던 문제를 15살 아이가 해결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논문은 완벽했습니다. 논리적 비약도 없고 모든 케이스가 철저하게 검증되어 있었어요. 이건 정말 학계를 바꿀 만한 업적이야. 교수는 조용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표 전날 밤 지훈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기숙사 방에서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넘겨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구나. 2달간의 긴 여정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죠. 지훈은 자신의 연구 노트를 천천히 넘겨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리고 돌파구를 찾았을 때의 기쁨까지. 할 수 있어. 내가 찾은 답이 틀릴 리 없어. 지훈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드디어 발표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좋은 날씨네. 지훈은 심호흡을 하고 준비를 시작했죠. 옷을 입고 발표 자료를 확인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기숙사를 나서는 지훈을 본 학생들이 격려했어요. 지훈, 파이팅! 잘하고 와. 우리 모두 응원해. 대형 세미나 홀은 시작 1시간 전부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자리가 모자라네. 서서 들어야겠어. 이런 관심은 처음 봐. 참석자들도 서로를 확인하며 놀라워했어요. 평소에는 만나기 어려운 유명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였죠. 저기 스탠포드 학과장도 있어. 프린스턴에서도 많이 왔네. 정말 대단한 관심이야. 300여 명의 참석자가 자리를 채웠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지훈이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300여 명의 참석자가 모두 지훈을 바라봤어요. 순간 홀이 조용해졌죠. 작은 체구의 동양인 소녀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어려 보이네. 저 나이에 10년 숙제를 풀었다고. 놀라움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훈입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오늘 고차원 다양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발표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두가 궁금했습니다. 먼저 기존 문제의 한계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훈이 화면에 첫 번째 자료를 띄우며 발표를 시작했어요. 칠판 앞에서 첫 번째 공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써내려가는 수식은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지난 10년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접근 방식 자체의 한계 때문입니다. 캠브리지에서 온 교수가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 분석이 정확하네. 우리도 같은 벽에 부딪혔으니까. 그럼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는 건가? 참석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기존의 리만 기하학적 접근으로는 이 특이점을 우회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칠판에 복잡한 도형을 그리며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홀의 긴장감이 흘렀죠. 드디어 핵심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제 자체를 재정의한 겁니다. 이 말에 참석자들이 술렁거렸어요. 문제를 재정의한다는 것은 기존의 모든 접근법을 뒤엎는 일이었거든요. 대수기 화학과 위상 수학을 결합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지훈이 핵심 이론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예일 대학에서 온 교수가 놀라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인데 왜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을까? 참석자들 사이에서 작은 감탄이 터져나왔죠. 지훈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관심이 더욱 높아졌어요.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수학 분야를 여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접근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훈이 가장 중요한 공식을 칠판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운 수식이었어요. 확장된 호몰로지 군의 성질을 이용해서 기존에 불가능했던 계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프린스턴에서 온 교수가 동료에게 속삭였죠. 이거 정말 획기적인데. 내가 평생 찾던 연결고리가 여기 있었어. 맞아. 이런 접근은 생각도 못했어. 참석자들의 눈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1시간 동안 지훈은 자신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중간중간 예리한 질문들이 나왔지만 지훈은 모든 질문에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했어요. 이 방법이 다른 유사 문제에도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 교수의 질문에 지훈이 답했죠. 네, 실제로 몇 가지 관련 문제들에 적용해 봤는데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답에 홀이 더욱 술렁거렸어요. 하나의 문제만 푼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론 자체를 개발한 것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인가요?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페르마의 라스트 정리와 관련된 일반화 문제와 리만 가설의 특수한 경우들입니다. 지훈의 답변에 참석자들이 경악했어요. 이것들은 수학계의 또 다른 난제들이었거든요.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혁명적인 발견이네요. 수학사가 바뀔 수도 있겠어. 홀 전체가 흥분으로 들끓었습니다. 지훈의 발표가 절정에 달하고 있었어요. 이제 원래 문제의 완전한 해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훈이 최종 계산을 시작했죠. 모든 참석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복잡한 수식들이 하나씩 정리되어 나갔습니다. 따라서 이 다양체의 모든 특이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지훈이 마지막 공식을 완성하자 칠판에는 10년간 풀리지 않았던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 나타났어요. 홀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300여 명의 수학자들이 모두 숨죽여 결과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죠. 마침내 옥스퍼드에서 온 한 교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브라보! 정말 놀랍습니다. 그의 박수를 시작으로 홀 전체에서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죠.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정말 혁신적인 접근이야.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지? 찬사가 쏟아졌어요. 평생 수학만 연구해온 석학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죠. 박수가 가라앉자 질의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은 양, 이 놀라운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게 되었나요? 하버드 수학과 학과장의 질문에 지훈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동양적 사고방식과 여기서 접한 서양적 논리를 결합해 보고 싶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이 만날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고 생각했어요. 질의응답이 끝나고 여러 교수들이 지훈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연구해 보지 않겠어요?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겠어요? 박사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교수가 되어 보지 않겠어요? 갑작스러운 관심에 지훈은 당황했죠. 그때 존슨 교수가 연단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홀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처음 지은 양을 만났을 때 나는 그녀를 가르치려 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홀 전체가 숨죽이며 귀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깨달았습니다. 교수가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어요. 배운 건 나였습니다. 이 고백에 홀이 완전히 조용해졌죠.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지혜와 재능에는 나이가 상관없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존슨 교수가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 양 당신은 저에게 겸손함과 열린 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는 지훈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60대 노 교수가 15살 학생에게 경의를 표하는 모습에 홀이 감동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앞으로 당신과 함께 연구하고 싶습니다. 동료로서 말입니다. 지훈은 눈물이 맺힌 채로 미소를 지었죠. 저야말로 교수님께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두 사람이 악수하는 순간 홀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지훈의 논문 고차원 다양체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은 세계 최고 권위의 수학 저널 수학연보에 게재되었어요. 15살의 나이로 단독 저자가 되는 것은 수학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야. 수학계가 완전히 바뀔 거야. 지훈의 방법론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거야. 전 세계 수학계가 지훈의 업적을 인정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지훈을 위한 특별 연구실 지훈 연구소를 설립했어요. 15살에게는 전례 없는 대우였죠. 존슨 교수와 지훈의 공동 연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동등한 동료 연구자로서 함께 일하게 된 거였어요. 1년 후 지훈은 하버드 최연소 교수가 되었습니다. 16살의 나이에 정교수 자리에 오른 것은 하버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지훈의 강의실에는 항상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교실 앞에는 항상 같은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진정한 배움에는 경계가 없다. 어느 날 새로 입학한 어린 학생이 지훈을 찾아왔죠. 교수님, 저도 교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너무 어려서. 물론이에요.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배우고 싶은 열정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예요. 지금도 지훈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지훈의 이야기를 들은 젊은 학생들이 용기를 얻어 자신만의 꿈에 도전하고 있어요. 나이와 편견을 뛰어넘은 진정한 학문의 세계, 그것이 바로 지훈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지훈은 이제 21살이 되었어요. 여전히 하버드에서 가장 젊은 교수였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나이를 문제 삼지 않았죠. 지훈의 연구실 지훈스쿨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학 연구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12살부터 40대까지 다양한 나이의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고 연구하는 곳이었어요. 어느 가을 오후 지훈은 캠퍼스를 걷다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6년 전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겠지. 지훈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떠올렸죠. 차갑고 회의적인 시선들, 무시와 편견, 그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옆 벤치에는 14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두꺼운 수학책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좌절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는 모습이 예전의 자신과 닮아 있었죠. 지훈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려운 문제야? 소년이 고개를 들어 지훈을 알아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훈 교수님, 네, 이 문제가 도저히 안 풀려서요. 저는 아직 어려서 이런 걸 이해하기엔 무리인 것 같아요. 지훈이 부드럽게 웃으며 소년 옆에 앉았습니다.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 내가 15살 때 어떤 교수님이 나한테 10년간 못 푼 문제를 냈었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 소년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유명한 이야기 알아요. 그런데 교수님은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수없이 많았어. 울기도 했고 한계를 느끼기도 했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넘어졌을 때 영원히 주저앉을 건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건지. 나는 매번 일어서기로 선택했을 뿐이야.
소년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소년의 문제를 함께 보며 힌트를 주기 시작했어요. 30분쯤 지나자 소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구나. 아, 그래, 잘했어. 혼자 힘으로 찾아낸 거야. 지훈이 소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소년이 떠나고 혼자 남은 지훈은 다시 하늘을 바라봤어요. 문득 존슨 교수가 생각났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교수님과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만나 차를 마시며 수학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만났을 때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지훈, 자네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네. 자네가 내 오만함을 깨트려줬어. 나이든 개에게도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지. 그때 지훈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교수님, 저야말로 교수님께 감사해요. 교수님의 도전이 없었다면 저는 제 한계를 뛰어넘을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한때는 냉랭했던 관계가 이제는 가장 돈독한 학문적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의 연구는 계속해서 수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녀가 15살에 개발한 이론은 이제 교과서에 실려 전 세계 학생들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 가장 의미 있는 건 따로 있었죠.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은 수많은 젊은 학생들이었습니다. 나이, 성별, 국적, 배경에 상관없이 자신의 꿈에 도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보내온 편지와 이메일은 지훈의 책상 서랍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교수님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어려서 무시받았는데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도전하기로 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이런 메시지들을 읽으며 지훈은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지훈은 벤치에서 일어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풀어야 할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지훈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나이와 편견을 뛰어넘어 도전하는 수많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며 지훈은 벽에 걸린 액자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6년 전 그날 존슨 교수가 칠판에 적었던 문제가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죠.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이 우리를 성장시킨다. 지훈은 미소 지으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배움과 도전에는 경계가 없었죠. 그리고 지훈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